네,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진행할 아이맵 사업성공지원팀 코치 유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유용한 디자인 노하우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 순서로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에 했었던 섹션과 위젯 기초를 바탕으로 이 섹션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리드라는 것은 배웠지만 이 그리드 간격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을 하시지 않으시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은 두 가지 위젯을 소개해 드리고요. Q&A를 가진 후에 오늘 교육 종료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섹션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지난번과 같이 아이맵 홈페이지에 오신 다음 내 사이트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내가 원래 있던 사이트가 있다면 이렇게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우측에서 더보기 버튼 클릭, 디자인 모드로 접속합니다. 이렇게 디자인 모드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했던 디자인이 있다면 저처럼 보이실 거고요. 만약에 디자인이 없다면 처음 적용한 템플릿이 보이실 거예요. 자, 저는 이번에는 오버뷰라고 하는 메인 페이지에서 한번 디자인 시작해 볼게요. 저희 지난번에 섹션에서 마우스 우클릭, 섹션 설정으로 가면 이미지와 배경색을 첨부할 수 있는 부분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이 이미지 같은 경우를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섹션 설정으로 오신 다음 이미지 찾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 PC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실 수가 있는데 저는 요 아이맵 로고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로고 이미지가 굉장히 작더라도 섹션에 이미지를 넣으면은 섹션 자체 크기에 채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화질도 조금 깨지실 수가 있고요. 또 양옆이 잘리게끔 보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섹션 이미지가 이렇게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요. 섹션 설정에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채우기로 되어 있다 보니 이렇게 보이시는 거고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반복 안함으로 체크하시면 이렇게 이미지 원본 자체가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작은 이미지죠. 만약 여러분들이 반복 안함으로 했을 때 너무 작아서 가득 채워지진 않더라도 이미지를 조금 반복해서라도 채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밑에 있는 반복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즉, 원본 이미지 크기가 동일한 크기로 계속해서 반복되게 섹션이 채워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어서 이 배경색 부분을 같이 사용하시면 약간의 필터를 씌운 듯한 느낌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배경색이 투명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의 화질 그리고 색상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배경색을 정말 살짝 예를 들면 회색 같은 걸로 한번 채워볼게요. 이렇게 채워주신다면 보시는 것처럼 살짝 뿌옇게 필터를 입히신 듯하게 함께 두 가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회색으로 했지만 여러분이 브랜드 컬러 등에 따라서 노란색이나 하늘색 같은 연한 컬러로 채우기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배경색을 만약에 완전 진하게 채우신다면 이렇게 배경색이 이미지를 덮어버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올리신 이미지가 보이지 않으실 수가 있어서 색깔을 넣으실 때는 이미지가 보이게끔 이 투명도를 원하는 만큼 조절하셔야 되는 점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옆에 있는 글자색도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섹션 자체에 텍스트 위젯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위젯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두 개의 텍스트를 지금 추가를 했습니다. 텍스트가 잘 안 보이니까 이 배경색을 조금 더 덮어볼게요. 이렇게 텍스트가 조금 더 잘 보이실 텐데요. 텍스트 위젯은 더블 클릭해서 원하시는 이름, 글자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 위젯 자체에서 텍스트 색상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두 개의 위젯이지만 하나는 색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구현이 되고 하나는 그대로 검정색으로 남아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섹션에서 두 가지 텍스트를 사용하실 때 이 글자를 하나하나 변경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변경이 가능한데요. 아까 보신 섹션 설정으로 가신 다음 글자색을
여기서 변경을 해주시면 해당 섹션에 있는 모든 글자색이 이렇게 한 번에 변경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섹션에 있는 글자만 변경이 되는 형태이고요. 가장 여러분 사이트의 기본 글자색 같은 경우는 이 게시하기 옆에 있는 공통 디자인 설정,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셔서 여기 있는 글자색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변경하시면 사이트 내에 기본 텍스트 위주뿐만이 아니라 글자들의 색깔이 한 번에 변경되실 수가 있어서 요 점은 조금 주의를 하시고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저희 이번에는 제가 미리 만들어 온 요 교육 소개라고 하는 페이지로 넘어가서 조금 더 다양한 구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지난번에 이렇게 3 곱하기 2 배치하는 방법과 이렇게 사이드 섹션 나누는 방법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안에다가 제가 몇 가지 텍스트랑 이미지만 조금 추가를 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지금 바로 아이맵 교육과 함께해요 라고 해서 가장 위에 섹션에는 마치 제목과 같이 텍스트만 추가를 해두었고요.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이 줄로 섹션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배경이 있는 섹션은 또 다른 섹션이고요. 이 아래 배경 색이 있는 섹션도 또 다른 섹션인 점, 이거를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섹션 고정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사이트 딱 들어가시면 요 상단이 항상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거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섹션을 고정하시면 마치 상단처럼 특정 섹션이 고정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은 고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사이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페이지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 구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상태에서 내가 스크롤을 내려도 여기 있는 요 아이맵 교육과 함께요라는 제목이 계속해서 상단에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해당 섹션만 고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섹션을 고정하실 때에는 디자인 모드에서 고정하고자 하는 섹션 마우스 우클릭 설정으로 가신 다음 가장 밑에 있는 섹션 고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실까요? 네. 가장 위에 제가 고정한 부분이 계속 상단과 같이 고정이 돼서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섹션 고정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섹션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스크롤 내렸을 때 계속 방문자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을 보통 고정을 해주시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섹션이 아니라 실수로 이런 밑에 있는 섹션을 고정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컬러풀한 배경 있는 섹션을 고정을 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사이트를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마치 스크롤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즉, 섹션 고정을 했지만 해당 섹션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고정이 될 때 밑에 있는 섹션들, 디자인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치 스크롤 해도 왜 안 내려가지? 라고 느껴지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실제로 이 문의를 종종 하십니다. 이게 섹션 고정인지 모르시다 보니까 스크롤이 안 돼요 라고 문의를 하시는데요. 혹여나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혹시나 해당 섹션이 고정돼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셔서 해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지를 해주신다면 문제없이 네, 스크롤 되는 거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여드릴 내용은 이 섹션 고정과는 조금 다르게 배경 이미지만 고정을 하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컬러풀한 배경이 있는 섹션을 설정으로 간 다음에 한번 배경 이미지를 고정을 해볼게요. 배경 이미지 고정을 체크를 하고 미리 보기를 합니다. 자, 이 상태에 스크롤 내리면 네, 보이실까요? 뒤에 있는 배경이 마치 고정된 것처럼 스크롤이 내려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고정 기능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미지만 고정하실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조금 더 섹션을 잘 활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바로 어떤 버튼이나 요소를 클릭했을 때 특정 페이지, 특정 섹션으로 이동하는 구현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움직이는 이미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스튜디오 예약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동으로 예약하는 섹션, 단락이 보이는 그러한 구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워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손쉽게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디자인 모드로 가시면 이렇게 파란 줄에 따라서 섹션이 나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하나하나의 섹션은 각각 고유한 섹션 아이디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섹션에서 마우스 우클릭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섹션 아이디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아이디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런 버튼과 같은 특정 요소에 이거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밑에 있는 분홍색 섹션으로 넘어가게끔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해당 섹션의 아이디를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되실 거고요. 버튼 요소를 마우스 우클릭,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이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딱 설정창에 들어오시면 코드가 아니라 보통 이렇게 링크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링크만 넣을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링크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단순히 링크만 넣으시는 게 아니라 전화 걸기로 해서 연락처, 전화할 수 있는 번호를 넣으실 수도 있고요. 혹은 특정 파일을 첨부해서 버튼 클릭 시 파일이 다운로드되는 다양한 구현이 가능해요. 저는 오늘은 코드로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다가 아까 복사한 섹션 코드만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빈 곳을 클릭해 주시면 저장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미리 보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제가 아이디를 넣은 섹션으로 자동으로 이동되는 구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섹션 구현하실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계시면 좋은 점이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컬러풀한 섹션 밑에 바로 분홍색 배경 섹션이 있기도 하고 조금 단순하게 구현되는 사이트다 보니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마치 섹션의 정가운데로 알맞게 이동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의 페이지에 좀 섹션이 많거나 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 정가운데는 아니고요. 해당 섹션이 이렇게 상단부터 보인다든지 조금 위치가 살짝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정상 구현인 점 참고하셔서 디자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는 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일한 페이지에 있는 밑에 있는 단락으로 이동되게끔 구현을 했지만 사실은 다른 페이지에 있는 특정 단락으로 이동되게끔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교육 속의 to라고 하는 메뉴를 미리 만들어 왔는데요. 해당 페이지를 클릭해서 이렇게 조금 다른 디자인을 해보았어요. 만약 여러분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일한 교육 소개 페이지가 아니라 투라고 하는 다른 페이지에 요 섹션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이것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방법이 조금 달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요 노란색 배경으로 이동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우선은 가장 먼저 섹션 설정으로 가셔서 요 아이디를 복사를 합니다. 아이디 복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한 가지를 더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교육 소개 to라고 하는 메뉴의 URL이에요. 저희 지난번 화요일에 메뉴 URL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안내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디자인 모드에서 이 좌측에 메뉴 관리 버튼 클릭하시면 메뉴 창이 열리시고요. 이렇게 상단 메뉴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요 가로치고 오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네. 해당 부분이 바로 메뉴 URL입니다. 이 URL 또한 복사를 미리 해두셔야 돼요. 복사를 하신 상태에서 메뉴 URL과 섹션 코드를 모두 획득하셨다면 다시 한번 버튼이 있는 메뉴로 이동하신 다음에 버튼 마우스 우클릭 설정으로 가셔서 이곳에다가 URL과 섹션 아이디를 동시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형태냐라고 하신다면 이런 형태입니다. 이 앞에 오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메뉴 URL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 뒤에 샵으로 시작하는 섹션 아이디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철자가 틀리게 되면 정상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꼭 복사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미리 보기를 한다면 이렇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다른 페이지지만
특정 섹션으로 넘어가게끔도 구현이 가능한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아는 고객님들은 요거를 굉장히 적절하게 많이 사용해 주시는 기능이고요. 또 추가로 이런 문의도 하세요. 버튼이나 요소를 클릭했을 때 이동되는 건 알겠는데 꼭 버튼으로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위젯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뭐 아이콘이나 이미지를 넣으셨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구현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제가 아이콘을 넣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아이콘 위젯 또한 마우스 우클릭 설정으로 가시면 아까 보신 것과 같이 링크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해당 항목을 클릭하셔서 코드가 있다면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즉, 무조건 버튼이 아니어도 되는 점, 요거 하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꼭 버튼이나 이런 요소뿐만이 아니라 메뉴를 클릭했을 때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메뉴 같은 경우는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요거 구현 방법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메뉴를 추가하시려면 요 메뉴 관리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메뉴를 추가를 하시게 될 텐데요. 여기다가 섹션 이동 이런 임의의 이름으로 한번 저는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이 메뉴 자체에 마우스를 올리시고 마우스 우클릭 메뉴 설정으로 가시면 여기 메뉴 링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링크가 아니라 코드로 변경을 하시면 똑같이 삽입하실 수 있는데 여기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포인트예요. 프리 버전에서는 외부 링크를 제거하고 저장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저는 프리 사이트를 쓰고 있는데요. 너무나 아쉽지만 프리 버전 사이트에서는 코드를 넣으시더라도 저장이 되지가 않아요. 코드뿐만이 아니라 링크 또한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구현은 프리가 아니라 스타터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이트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를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주소부터가 아예 다른 사이트인데요. 해당 사이트는 프로 사이트입니다. 만약에 이런 여러분이 유료 요금제 사이트가 있다면 여기서 메뉴 추가, 똑같이 섹션 이동으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메뉴를 추가하신 다음에 요 메뉴 설정으로 가셔서 이 부분을 코드로 바꾸시고 특정 섹션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해당 메뉴를 클릭했을 때 요 밑에 있는 샵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상품이 진열되는 메뉴인데 해당 섹션으로 이동되게끔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섹션 설정으로 가셔서 아이디를 먼저 획득을 하시고요. 복사를 하신 다음에 요 섹션 이동 메뉴 설정창으로 가신 다음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 섹션 아이디 같은 경우는 아이디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다른 메뉴니까 앞에 있는 176이라고 하는 메뉴 주소까지 꼭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메뉴 URL이 들어가고 섹션 아이디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해서 홈페이지에서 섹션 이동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아이디를 복사해온 다른 메뉴의 특정 섹션으로 이동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형 같은 경우는 특정 메뉴에 연동하시는 것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혹은 특정 요소에 연동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신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은 섹션은 여기까지 알아볼 거고요. 섹션과 굉장히 비슷한 위젯이 하나 있어서 요걸 이어서 조금 소개를 드려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이맵에서 사이트를 만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상단에 어떤 메인 이미지 같은 것들이 크게 보이게끔 구현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실제 저희 아이맵 사이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스타트 유얼 브랜드 나우라고 해서 아이맵의 슬로건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이 슬로건이 눈에 띄실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구현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비주얼 섹션이라고 하는 위젯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혹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섹션 배경으로 활용을 하셔도 무방해요. 저는 오늘은 이 비주얼 섹션을 사용해서 홈페이지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아까 섹션 배경으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플러스 버튼, 위젯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비주얼 섹션이라고 하는 위젯을 별도로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추가가 되실 거예요. 이 비주얼 섹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위젯에 이미지를 여러 개 넣으실 수 있고요. 이미지 위에 이렇게 텍스트라든지 버튼 같은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 위젯입니다. 마우스 우클릭 설정 창으로 가시면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슬라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 있는 새로운 슬라이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추가를 하신 다음에 이미지를 또 한 번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무료 이미지는 저희 아이맵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거라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고요. 만약에 나는 내 PC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겠다라고 하시면 무료 이미지가 아니라 옆에 있는 이미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를 하신 다음에 이 밑에 있는 텍스트 창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버튼을 만들거나 다양한 구현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섹션은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추가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자동으로 슬라이드 되는 특징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보통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첫 번째 구현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비주얼 섹션의 모드를 풀페이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디자인으로 넘어오시면 모드라고 해서 일반 모드와 풀페이지 모드 두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풀페이지를 모드를 만드신다면 저희 아이맵 가이드 풀페이지 디자인 만들기에 나와 있는 이 이미지와 같이 디자인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마우스를 하나하나 내렸을 때 한 장의 이미지가 하나의 페이지가 돼서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풀페이지의 특징입니다. 즉, 하나의 홈페이지 자체를 여러분이 비주얼 섹션에 넣으신 이미지로만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제가 풀페이지 모드로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 안내 문구가 뜨십니다. 풀페이지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일반 모드에서 진행한 작업이나 실행 취소, 재실행이 불가능하다라고 나오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적용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아까 제가 풀페이지에 넣었던 이미지가 차례로 하나하나의 화면으로 디자인 모드가 변경이 되고요. 위에 있던 내가 따로 추가했던 디자인은 회색으로 비활성화가 돼서 가장 하단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진행하시면 이렇게 가이드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마우스를 스크롤했을 때 하나하나의 이미지가 마치 하나의 섹션처럼 부드럽게 넘어가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풀페이지 모드의 장점은 이 오버뷰라고 하는 메뉴는 풀페이지로 가능하지만 다른 메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디자인 모드이기 때문에 메뉴별로 구현이 가능해서 각각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희 이어서 이 그리드 간격을 조정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저희 지난번에 제가 그리드 간격이랑 무엇인지는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아이맵 디자인 모드는 여러분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이렇게 12개의 컬러, 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 1번과 2번 열 사이에 흰색 여백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네. 해당 부분을 저희가 그리드 간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다 위젯을 넣었다고 하면 위젯과 위젯 사이에 간격이 되겠죠. 여러분 제가 디자인한 거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 위젯 3개를 넣었는데 이 위젯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리드 간격이 되시는 거예요. 이 그리드 간격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권장드리는 방법은 이 방법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이미지를 넣었는데 간격이 있는 게 싫다. 요 위젯이 딱딱 붙어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이미지가 있는 섹션 있으시죠? 섹션 마우스 클릭 설정으로 가신 다음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기본 그리드 간격을 체크를 해지해 주시면 됩니다. 해지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섹션 안에 있는 위젯들의 사이 간격이 없어지면서 딱딱 붙어서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섹션별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사이트 내 모든 간격을 없애버리는 방법인데요. 게시하기 옆에 있는 공통 디자인 설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이트 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리드 간격이라고 해서 15픽셀로 설정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 15픽셀이 싫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0픽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공통 디자인을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위젯 또한 여백이 없이 싹 다 붙여서 나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통 디자인 설정은 내 사이트에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15 그대로 조금 내버려 두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여백이 있었을 때 조금 더 디자인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15를 하시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과 같이 섹션에 간격이 필요 없는 특정 단락에서만 이렇게 없애서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아래 섹션은 제가 간격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이미지와 아래에 있는 텍스트 위드 사이에 요만큼의 간격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 이미지 크기를 똑같이 4, 4, 4로 배열했지만 만약에 나는 여기 좌측에 있는 이미지가 더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위젯과 위젯 사이에 마우스를 두시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디자인하시면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기능이라서 가이드 첨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드와 같이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섹션 설정에 가셨을 때 기본 그리드 간격 아래에 가로 100% 확장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으실 거예요. 고객님들이 요거는 좀 대부분 모르시는 편인데요. 요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저희 아이맵 사이트를 PC라든지 모바일과 같은, PC나 모바일 혹은 뭐 노트북과 같은 기기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이 나오실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접속하신 브라우저가 크기 자체가 32인치와 같은 이렇게 큰 브라우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인 본문 폼만큼만 이렇게 요소가 보입니다. 즉, 옆에 남는 부분 있죠. 해당 크기만큼은 보시는 것처럼 배경만 확장되는 크기로 보이실 거예요. 실제 상단이라든지 위젯들은 내가 설정한 본문 폭만큼만 보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본문 폭이라고 하는데요. 이 본문 폭은 참고로 공통 디자인 설정에 가시면 이렇게 본문 폭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이곳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아이맵은 기본적으로 1280 픽셀입니다. 근데 혹여나 이걸 늘리고 싶다, 줄이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본문 폭보다 큰 이런 여백들은 보시는 것처럼 배경만 확장이 되는데 만약에 이 가로 100% 확장을 체크를 해서 활성화를 해주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단순히 배경만 넓어지는 게 아니라 해당 섹션의 안에 있는 요소들까지 가로로 100% 확장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구현을 원하신다면 요 섹션 설정으로 가셔서 보이시는 가로 100% 확장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이번에는 위젯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은 이미지 맵과 캘린더 위젯 두 가지를 준비해왔는데 아마 조금 생소하신 고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위젯보다는 그냥 이미지나 갤러리, 게시판, 혹은 동영상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해당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나만의 콘텐츠 디자인하기라는 강의에서 40분간 이 위젯들을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나는 이거 말고 게시판, 뭐 갤러리 같은 게 궁금한데? 라고 하신다면 지금 제가 웹이나 채팅창으로 전달해드린 나만의 콘텐츠 디자인하기 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이미지 맵 위젯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이미지에 링크를 여러 개 첨부할 수 있는 위젯입니다. 지금 제가 예시 이미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뭐 캐나다부터 그리스까지 있는데 이 링크를 요 네모난 하늘색 박스 보이시죠? 해당 박스로 내가
클릭할 때 링크가 노출되고자 하는 이미지만큼만 선택을 하시고 이 부분에 링크를 하나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만큼 링크를 걸어주시고 이런 기능입니다. 요거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디자인 모드로 오신 다음에 빈 섹션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미지 맵이라고 하는 위젯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마우스 우클릭 이미지 맵 설정으로 가시면 이미지를 업로드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여러분 PC에 있는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지를 먼저 좀 만들어 와서 이걸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미지를 올리신 다음 옆에 있는 링크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조그만 박스가 하나 생기실 거예요. 해당 박스는 여러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위치를 원하시는 대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박스 모서리에 마우스를 대고 이렇게 크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1번 링크를 이만큼 위치를 시킨 다음 옆에 있는 링크에서 해당 1번을 클릭했을 때는 교육 속에 2로 가게끔 만들어야지 라고 특정 메뉴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링크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 두 번째 영역은 이렇게 교육 일정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교육 일정으로 이동한 다음 이 부분에는 저희 아이맵 링크를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즉, 외부 링크를 넣는 셈이겠죠? 이렇게 외부 링크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이미지지만 링크가 지금 두 개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체크해 주셔야 될 점은 밑에 있는 새창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새창 부분이 없다면 클릭했을 때 지금 보시는 브라우저가 아이맵 홈페이지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창을 체크를 해주셔야 다른 브라우저로 열리실 거예요. 제가 요거는 세창을 하지 않고 요것만 세창을 한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한 다음에 이 샵2 두 번째 링크가 있던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새 창으로 아이맵 홈페이지가 열리고 있고요. 새 창으로 하지 않은 이 1번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창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이트에서 이렇게 제가 링크를 걸어온 다른 페이지로 이동되는 구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미지 맵의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 맵을 모르신다면 이미지 위젯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각각 추가하신 다음에 각각의 이미지별로 아마 링크를 걸게 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사이트의 위젯이나 콘텐츠가 많을 경우 사이트 로딩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이렇게 붙어있는 이미지로 여러 개 링크를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이미지 맵 위젯을 사용하시는 게 로딩 속도에도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관련 가이드 첨부 드릴게요. 네, 그 다음 이어서 캘린더 위젯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이 캘린더 위젯은 보시는 것과 같은 달력 형태로 되어 있는 위젯입니다. 여러분이 캘린더 위젯을 추가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네, 내가 원하는 일정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캘린더에다가 어떤 상품이 재입고되는 날짜, 혹은 어떤 상품이 신상품이 나오는 날짜, 이런 것들을 캘린더 위젯으로 노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예약 기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네, 구현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제가 다른 사이트에 먼저 만들어 온 부분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여러분이 캘린더 위젯 넣으시면 이런 상태로 보이실 겁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놨고요.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여러분은 관리자다 보니까 내용이 보이실 거고요. 만약에 링크가 있다라고 하면 클릭했을 때 이렇게 연동해 놓은 링크로 바로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제가 해당 부분 디자인 권하는 방법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아까와 같이 디자인 모드로 오신 다음 위젯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밑에 있는 캘린더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하셔서 캘린더 설정으로 가시면 캘린더 이름을 정하실 수가 있어요. 교육을 하는 사이트니까 교육 안내와 같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최소 높이는 이 칸의 높이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칸이 너무 크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100 정도로 크기를 바꾸시면 조금 더 좁게끔 노출이 되실 거예요.
이 분류라고 하는 부분은 카테고리와 같은 기능을 해요. 제가 임의로 분류를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옆에 있는 연필만을 클릭하셔서 색깔을 이렇게 주황색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우선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여러분들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보기를 하시면 아까 제가 만든 캘린더 위젯이 이렇게 밑에 보이실 텐데요. 만약 오늘이 20일이죠. 해당 날짜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원하시는 일정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교육을 하는 날이니까 교육 시작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밑에는 이 일정을 클릭했을 때 이동할 수 있는 URL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 가이드 링크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 일정 추가를 클릭하시면 일정이 하나 추가가 되시는 거고요. 이 옆에 있는 21일도 클릭을 해서 하나 넣는다고 해볼게요. 이 URL은 선택 입력이라서 꼭 입력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세 분류를 파란색이 아니라 아까 제가 추가했던 빨간색으로 한번 선택을 하고 추가를 해볼게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정 자체가 다른 색깔로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즉, 하나의 캘린더 위젯이지만 일정이 조금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분류를 여러 개 추가하셔서 나타나는 색깔을 다르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거를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링크가 보이지만 만약에 관리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방문자가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비로그인 상태로 내 사이트를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크롬 브라우저 상단에 이 신호등 모양 있으시죠? 해당 부분을 클릭하셔서 새 시크릿 창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링크를 넣어주시면 보시는 것 같이 비회원 상태에서 내 사이트를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시크릿 창으로 온 다음 다시 내려보시면 아까 제가 추가한 캘린더 위젯이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일반 회원들이 클릭을 했을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링크로 알맞게 넘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링크가 없는 일반 일정이라고 하시면 클릭했을 때 이렇게 글자만 단순하게 노출되는 형태입니다. 지금 저는 관리자 계정으로 글 작성을 했기 때문에 클릭했을 때 조금 뭐 수정이나 이런 버튼들이 다 나오지만 실제 방문자에게는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주시면 좋은 부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캘린더를 운영하시는데 나는 관리자 혹은 운영진들만 일정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방문자들이 와가지고 추가하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 이 캘린더 설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작성 권한을 소유자나 혹은 선택 그룹 사용자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운영진 정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 방문자들은 일정 작성이 불가하고 여러분이 선택해준 소유자나 뭐 운영진에 한해서만 작성이 가능한 형태로 보이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캘린더 위젯이고요. 이 캘린더 위젯은 저희 아이맵 가이드 캘린더 일정 클릭 시 상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기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캘린더에 상품 상세 페이지, 즉 상품을 판매하는 링크를 넣어서 고객들이 일정을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판매 페이지로 바로 이동되는 구현도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은님께서 날짜를 연속으로 지정하는 건 안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정 수정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날짜를 이런 식으로 22일까지 변경을 하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이렇게 한 번에도 연속 지정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작성을 하실 때 여기 보시면 상세 일정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상세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라서 교육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 시간 교육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러면 다음번 교육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